인사 얘기 좀 잠깐 여쭙고 당내 현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됐을까? 이렇게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기대가 이제 청문회는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갔는데 과정에서 대표님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이제 알려진 그 만남 말고 인사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이 용산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전달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함께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후에 대통령 다른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또다시 다른 기회로 대통령을 만난 일은 없고 접촉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날 만났을 때 시중의 민심을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주장해 가지고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 객관적으로 진솔하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다 하는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그때 5적 또는 6적이라고 하면서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줬죠. 그리고 두 분은 굉장히 문제가 민심이 좀 심각하니 그거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날 다른 말씀은 특별히 안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말씀이 있었지만 그걸 여기에 옮기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면담 결과 이후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만 낙마를 시키고 강선우 장관 여가부 장관은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가지고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낙마됐죠. 사퇴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라면 사실 과거 같으면 그 인사청문회까지 가기도 전에 검증 단계에서 탈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검증을 그대로 통과하고 왔는 것은 뭔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약간 좀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서는 성남 라인이 인사권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윤희숙 혁신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상 좌초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서 대체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이걸 좀 다듬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총할 때 윤희숙 위원장이 직접 와서 의원들께 이제 본인이 만든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런데 의원들이 이제 봤을 때는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좀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어쨌든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서 참패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한 2번 사과한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우리의 반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다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곧 좀 정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윤희숙 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을 당헌 당규에 담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은 어떤 개별 사안,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사과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총에서도 그렇고 그 전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루트로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하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러면 잠깐 포괄적이라는 게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국민의 그러니까 희망이나 염원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추상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그렇다고 그냥 추상적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과정 전체를 대선을 가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죠. 비상계엄을 하게 된 부분, 비상계엄했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합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체 이제 포괄적으로 하면 당헌 당규에 이제 담는다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당헌 당규는 1조부터 조문화돼 있어 가지고 특정한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다
앞에다가 이제 뭐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다 넣기는 좀 적절치 않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듬는 주체요. 네. 다듬는 주체는 우리 당에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뇨들 예. 혁신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혁신위에서는 제안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예. 혁신위에서 이미 제안을 했고 제안한 내용 자체가 이미 의총회까지 보고가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거기 의총에서는 수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제 입장에서는 의총에 의원들께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다듬어야 되는 거죠. 다듬은 결과가 다시 의총에 보고될 거다. 의총에 보고하는 것이 꼭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의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예요? 다듬은 결과는? 그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당장 벌어질 앞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이런 부분에 대한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충분히 내면서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 더 중요한 것은 8월 22일 날 있을 전당대회를 잘 준비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혁신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까지 한다, 내일까지 한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했던 신천지 신도들 대거 입당 의혹 제기했잖아요. 이분 혹시 당에서 조사하거나 이럴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그분이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원을 입당할 때 종교가 불교다, 뭐 기독교다, 뭐 신천지다 이런 걸 안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적지 않기 때문에 당원 멤버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그분들이 뭐 누가 왔다 안 왔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의혹만 제기하는데 그분이 왜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논거도 전혀 없어요. 이만희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누군가 한번 얘기했다라고 전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공당을 제1야당을 그렇게 공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네. 오랫동안 우리 당을 함께했던 원로의 입장에서 아무리 탈당을 하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속칭 상도위를 어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였습니다.